희망찬 하루 희망TV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시각화를 평소에 하고 있는데도 현실이 왜 그대로일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각화를 합니다. 긍정적인 미래를 떠올리고 좋은 장면을 상상하고 확언도 합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각화 해봤는데 아무 소용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주위에서 참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사실 시각화는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매일 시각화를 하고 있고 어쩌면 우리 삶에서 시각화는 자동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각화를 해봤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이 말은 시각화를 했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각화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매일 비슷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힘들어하는 나, 걱정하는 나, 돈 문제를 붙잡고 있는 나, 내 주위의 인간관계 속에서 지친 나.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런 장면들은 그저 생각 정도가 아니라 여러 번 힘든 이런 장면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의 뇌와 몸이 현재의 나로 인식하는 이미지가 됩니다. 매일매일 힘들어진 이런 장면들은 여러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의 뇌와 나의 몸은 이런 힘든 것들이 현재의 나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시각화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나의 뇌는 이런 힘들어진 이미지에 맞는 현실을 아주 성실하게 유지를 시켜줍니다. 내가 하루 중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나의 뇌는 나에게 아주 중요한 거라 생각을 하고 성실하게 그 이미지와 맞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나는 힘든 현실을 바꾸고 싶다고 간절히 말은 하지만 결국 나는 늘 비슷한 그런 힘듦의 현실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문제를 해결하는 나를 떠올립니다. 빚을 갚느라 애쓰는 나,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나, 불안을 없애려 애쓰는 나, 겉으로 보면 변화를 상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문제 속에 있는 나를 계속 재생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뇌는 이렇게 인식합니다. 아, 우리 주인은 아직 문제 속에 있구나.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퐁당 빠져 사는구나. 그러면 우리 주인에겐 이것이 중요하니까 나는 계속 이 상황을 유지시켜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현실은 계속 현실의 문제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각화가 작동이 안 되고 시각화가 실패가 됐고 이렇게 안 됐다고 결론 짓는 게 아니라 시각화가 너무나 정확히 작동한 그런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각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올바르게 시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시각화를 하기 위해 질문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나에게 있는 힘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을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상황이라면 증명하려 애쓰지 않을 것이고 무언가를 바꾸려 고치려고 안달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편안한 상태가 될 것이고 편안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다면 돈을 자랑하려고 하지도 않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는 흥분하지도 않을 것이고 누가 뭐라든 편안한 마음이 계속 될 거예요. 나는 돈이 많으니까 말이죠. 그런 식입니다. 이렇게 다 해결이 난 상태를 우리가 먼저 느끼는 것, 이것이 시각화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나의 뇌는 오직 지금 이 현재만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시각화는 나의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상태를 지금 오직 현재의 몸으로 먼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면 보는 것이 바뀌고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는 느끼는 감정도 느긋해질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도 달라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 행동 자체도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이 행동들이 쌓여서 나의 현실의 방향도 긍정적으로 더욱 바뀌게 되겠죠? 우리는 왜 익숙한 고통을 붙잡고 있을까요? 어떤 학자는 의식을 작은 방에 비유를 합니다. 그 방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어요. 돈 걱정하는 문, 건강 문제 걱정하는 문, 인간관계를 고민하는 문, 두려움과 죄책감의 문. 사람들은 그 문제의 문을 하루 종일 밀었다 당겼다 이러면서 보내는 거죠. 문제를 치우려고 애쓰고 고치려고 애쓰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죠. 우리는 그런 행위를 보통 노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방 안에는 지금까지 그런 걱정이 없는 어떠한 것에도 자유로운 문이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문 앞에서는 망설입니다. 여기는 처음 가는 문인데, 겁나는데, 괜찮은 문일까? 지금처럼 익숙한 문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처음 가는 곳이니까 불안하고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그 문을 선택하지 않고 괴로워도 지금까지 익숙했던 그 문을 선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무의식은 이런 식으로 경험했던 거, 힘들었던 거, 이런 것을 계속 반복 재생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 안에 나, 부족한 나, 준비되지 않은 나, 이런 이미지가 반복될수록 이것은 모여서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정체성으로 굳은 이미지는 내 현실을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명한 그림을 그리려고 애를 씁니다. 또 수많은 전문가들이 되도록 뚜렷하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시각화를 하라고 하죠. 하지만 그 이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지에 떠오르는 느낌입니다. 이미지에 맞는 내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미지를 바라보니 내 몸에 긴장감이 없어진다, 숨이 편안하게 쉬어진다,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안정감이 찾아온다, 편안하다, 풍요로운 마음이다, 내 마음이 조용히 확장되는 느낌이다. 이런 상황들이 내 몸에서 느껴질 때는 시각화가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 이 느낌이 만들어질 때 사람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지금처럼과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실은 조금씩 반응을 합니다. 시각화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시각화는 미래를 끌어오는 기술이 아니고 지금의 나를 바꾸는 기술입니다. 시각화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각화를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보통 시각화를 이런 기준을 두어서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시각화는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면서 매일 이렇게 시각화 상상하라고 하면서 왜 또 내려놓으라는 거야? 시각화, 상상, 확언 등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거의 다 과정 속에 이런 헷갈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다 이루어지면 붙들고 있지를 않죠. 그러듯이 정작 내가 시각화하고 상상한 것을 이루어진다고 믿고 내려놓는 단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시각화를 하고 상상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집착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집착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결핍된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그 상황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애쓰는 느낌이고 조급한 상황인가? 내 마음속이 불안한가? 그렇게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내 상태가 편안한가? 안정적인가? 무언가 확장되는 느낌인가? 이렇게 느껴지면 아주 좋겠죠? 내 마음이 그렇다면 믿고 내려놓아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각화가 잘 진행이 된 마무리에는 마음속으로 이제 됐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게 되뇌이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시각화를 할 때는 어떤 방법에 정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각화를 할 때에도 어떤 사람은 큰 비전이 도움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작은 것에 더욱 시각화가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화하는 방법에 집착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시각화 후에 내려놓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반복이 되면 그때 나의 무의식은 편안한 상태, 이제 됐다고 느끼는 상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느끼는 상태, 그 상태를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현실이 바뀌지 않았던 이유는 제대로 된 시각화 방법을 내가 몰랐을 뿐입니다. 시각화를 했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각화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시각화를 해야 하는지 시각화의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잊지 않으셔야 할 것은 나에게 오는 큰 변화는 드라마틱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주 작은 느낌, 상태 이동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를 내서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것보다 더욱더 쉬운 방법은 조금씩 매일 습관이 붙도록 매일매일 반복하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안 된다고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습관처럼 진행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 이후부터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기적으로 가득 찬 희망찬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